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94장 유대인 세상살이 방법 일하며 공부하며 문제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현명함과 어리석음가이다. 평생의 스승 책이 없는 집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책과 양복이 동시에 더러워지면 먼저 책부터 닦아라. 생활이 궁핍하여 물건을 팔아야 한다면 금, 보석, 집, 토지의 순서로 팔아라. 마지막까지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은 책이다. 여행을 하다가 고향 사람들이 모르는 책을 만나면 반드시 그 책을 사서 고향으로 가지고 돌아가라. 유대교 시나고그 안 맨 앞 중앙에는 성궤가 있고 그 안에는 성서를 손으로 쓴 양피지 두루마리가 들어있다. 천으로 쌓여있는 매우 큰 이 두루마리는 그 위에 왕관이 씌어져 있다. 성궤 앞에는 아름다운 커튼이 드리워져 성서 두루마리가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다. 유대인에게 책은 성스러운 것이다. 온 역사를 통해 책을 베끼거나 빌리고 또는 사서 읽음으로써 배워온 민족으로서 유대인만큼 책을 소중히 하는 민족은 없다. 기원전 5세기에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의 유대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했다. 이 지방에는 도서관이 곳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늘 사람들로 가득하다. 1736년에는 발트의 연안에 있는 나라인 라트비아의 유대인 지역에서 책을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책을 빌려주지 않은 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는 조례가 결정되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책장을 침대 다리 쪽에 두지 않고 항상 머리 쪽에 두고 있다. 책은 유대인에게 보물이었다. 고대 유대에서는 책이 낡아도 버리지 않았고 책장이 다 닳아서 글자가 희미하여 읽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책을 불태우는 짓은 결코 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모여서 성인을 매장하듯 정중하게 땅을 파고 묻었다. 그러나 중세를 통해 그리스도 교인은 유대의 책을 불태우는 것을 되풀이해 왔다. 1240년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는 탈무드를 불태울 것을 명령했다. 13세기에는 교황청에서 이런 명령이 여러 번 내려졌다. 1265년 클레멘스 4세가 탈무드를 불태우라는 조칙을 발표했을 때 전 유럽에서 수만 권의 탈무드가 불길에 휩싸였다. 손으로 쓴 탈무드가 처음으로 활자에 의해 인쇄된 것은 1482년 스페인의 과달라할라에서였다. 10년 뒤 스페인에서 유대인이 일제히 추방되었을 때 스페인 국왕은 만약 히브리어로 쓰여진 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발각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한다는 포고를 내렸다. 하지만 유대인은 자신들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 탈무드를 땅속에 묻음으로써 오늘날까지 남아있게 된 것이다. 책은 지식을, 인생은 지혜를,
지식과 지혜가 다르다는 것을 현대인들은 잊고 있는 것 같다. 100년, 500년, 1000년 전에 비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의 양은 엄청나게 불어났다. 그러나 탈무드를 비롯한 유대의 고전을 읽으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도리어 퇴보한 것 같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하루뿐인 안식일에 가족이 모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서나 탈무드를 가르친다. 유대인은 학교 같은 공공교육시설보다는 가정에서의 교육을 중요시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지만 가정에서는 지혜를 배우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학교 같은 공공교육시설보다는 가정에서의 교육을 중요시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지만 가정에서는 지혜를 배우기 때문이다. 이런 지혜가 바로 탈무드를 낳았다. 유대인은 지식이란 진보하는 것이지만 지혜는 옛날과 변함없는 것으로 확신한다. 때문에 5000년 이상이나 되는 성서나 탈무드를 존중한다. 지식에 대해 쓴 책과 지혜에 대해 쓴 책을 분명히 구별하며 지식의 책과 함께 지혜의 책도 함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유대의 고전은 지혜는 책으로 읽기보다는 아버지가 아이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가르친다. 지혜는 책으로 읽기보다는 아버지가 아이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읽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유대인은 고대부터 책의 민족으로 알려져 왔다.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교육에 열성적인 민족이었다. 물론 고대에는 책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런 경구가 생길 만큼 유대인은 책을 많이 읽었다. 책을 읽는 것과 책에서 배우는 것,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다. 이를테면 성서는 읽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신문, 잡지, 책들과 같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책을 읽더라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다. 인생 최고의 지혜, 돈벌거리. 슈바르츠는 뉴욕에서 성공한 사업가이다. 그는 루즈벨트 호텔에서 친구 모세 프랑켈과 점심을 먹고 있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슈바르츠는 호주머니에서 에메랄드 반지를 꺼내 프랑켈에게 보여주었다. 어때? 굉장히 아름다운 에메랄드지? 지난번 베네수엘라에 갔을 때 아내에게 줄 선물로 산 거네. 마침 모레가 그녀의 생일이어서 이걸 줄 생각이지. 얼마 줬나? 정말 아름답군. 꼭 $12,000 줬네. 프랑켈은 반지를 요리조리 살펴보며 몹시 감탄하며 말했다. 어떤가? $14,000에 나한테 팔지 않겠나? 슈바르츠는 잠시 생각한 뒤 $2,000나 벌 수 있겠다 싶어서 프랑켈에게 팔기로 했다. 프랑켈은 기뻐하며 그것을 가지고 돌아갔다. 한편 슈바르츠는 사무실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아내의 생일 선물에는 그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프랑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 프랑켈, 나 아무래도 그 반지를 아내에게 줘야겠어. 16,000달러 주면 다시 팔 텐가. 수화기 저편에서 프랑켈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계산을 굴려보니 3시간 만에 2,000달러를 버는 건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럼 비서를 시켜 곧 그쪽으로 갖다 주겠네.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다. 이리하여 에메랄드 반지는 다시 슈바르츠에게 돌아갔다. 프랑켈의 비서가 그 반지를 가지고 온 바로 그때 친구 골드버그가 찾아왔다. 에메랄드 반지를 본 골드버그가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반지군. 나한테 팔지 않겠나? 얼마 주겠나? 얼마면 팔겠나? 19,000달러 어떤가? 슈바르츠는 팔기로 했다. 골드버그는 반지를 가지고 나갔다. 잠시 뒤 프랑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슈바르츠,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반지를 꼭 갖고 싶은데 2,000달러 더 줄 테니 되팔지 않겠나? 아, 실은 조금 전에 골드버그가 다녀갔는데 반지를 팔라고 하도 졸라서 적당하게 받고 벌써 팔았다네. 자넨 바보록은 슈바르츠. 둘이서 오후 한나절에 수천 달러씩 벌었는데 그 좋은 돈 벌거리를 팔아버리다니. 이걸 매일 계속하면 우리는 이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